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두 번째 강의죠. 이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넘어왔다. 귀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자, 정정할게. 지금 수학 1이지. 내가 수학 2를 생각했네. 자, 첫 번째 대단원이 지수와 로그 함수였죠. 그리고 두 번째 대단원이 삼각함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대단원이 수열이야. 수열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첫 번째가 바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리고 두 번째가 수열의 합. 저번 시간부로 그 수열의 합이 끝났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대단원에 마지막 중단원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수열을 정의하는 특별한 방법. 자, 귀납적 정의란 무엇일까? 자, 교과서 144페이지. 자, 교과서 144페이지 한번 펴보자. 자, 수업을 듣기 전에 교과서 한번 정독한 다음에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 자, 여기 수열이 있어.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뭐냐면 1이야. 두 번째 항이 4고요. 세 번째 항이 7이야. 그리고 네 번째 항은 10이다. 자, 딱 보니까 어떤 수열이야?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죠. 이웃하는 한간의 차이가 3으로 일정한 등차 수열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를 한없이 계속해서 쓰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여기 있는 숫자들은 무한히 많기 때문에 평생을 쓰더라도 모든 숫자들 다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수많은 숫자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당연히 있겠죠. 일반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이라는 일반항 하나에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어? 자, 일반항을 정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 그게 뭐야? 첫 번째, 첫항.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바로 이웃하는 한간의 차이죠. 첫 번째는 1이고요. 공차는 3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첫항 플러스 n-b가 돼서 잘 계산해보면 3n-야. 물론 이런 등차 수열을 적을 때는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써야지만 완벽한 표현 방법이다. 근데 여기는 일반항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여기는 수열을 표현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귀납적 정의야. 자, 교과서에 보면 귀납적 정의는 자, 144페이지 한번 볼까? 거기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을 거야. 자,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아도 처음에 있는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어떤 관계식,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바로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수열의 모든 정보를 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지. 어떻게 줄 수 있어? 공차가 뭐야, 공차가? 공차의 정의 기억나니? 이웃하는 한간의 차이가 일정한 그 값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 값이 바로 공차야. 등차 수열에서. 여기서 공차가 뭐야? 3이잖아요. 그러니까 n에 1을 넣었을 때, n에 2를 넣었을 때, n에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더라도 그 차이가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다. 이것이 바로 공차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을 주는 거야. 첫 번째 항은 1.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항을 주지 않고서 이와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여기 안에 수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잖아. 첫 항과 공차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첫 항과 그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수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런 방법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 자, 귀납적 정의가 뭐냐? 자, 귀납적 정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시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첫 항을 알려줘. 물론 경우에 따라서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알려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첫 항과 그리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 두 개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 방법이 귀납적 정의야. 초항과 그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줬죠. 이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145페이지 1번 볼게요. 자, 145페이지 1번을 볼게요. 자, 145페이지 1번을 보면 두 가지 정보를 줬잖아. 첫 번째 정보가 뭐야? 첫 항을 알려줬네. 그리고 두 번째 정보가 뭐야? n 플러스 1번 장은 n번 장에다가 5를 더하면 된대. 자, 5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항에다가 5를 더하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항에다 5를 더하면 두 번 장이 되고요. 세 번 장에다 5를 더했을 때 네 번 장이 되고요. 100번 장에 5를 더했을 때 101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5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공차잖아. 공차. 그리고 AN을 넘겨봐 한번. AN을 우변으로 넘겼을 때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AN이 되죠? 이게 바로 5인데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이것이 바로 공차의 정의잖아. 그러면 이제 모든 정보가 다 갖춰진 거죠. 첫 항과 공차를 아니까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다. 이 친구는 4 플러스 n-d 이해되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바로 첫 번째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준 거니까 이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다. 어려울 거 없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이제는 그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2번 문제를 보면, 자, 지금은 그 145페이지 1번 푸는 거야. 첫 번째 게 뭐야? 3이죠. 그리고 어떤 조건을 줬냐면, n 플러스 1번 장은 n번 장에다가 2배를 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는 2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공비가 되겠죠. 그리고 공비의 정의를 통해서 또 2를 알 수 있지. 공비의 정의가 뭐야? 자, 공비는 이웃하는 항사의 B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알면 좀 모자란 이해야.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이 바로 공비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등비 수열일 때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이 바로 공비라고. 뒤에 있는 항분의 앞에 있는 항을 하면 그때는 공비가 아니라 공비의 역수가 나오니까 조심해야겠죠. 근데 AN을 한번 넘겨봐. AN을 넘겼을 때 AN분의 AN 플러스 되죠? 그게 2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첫 항과 공비를 알려준 거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요. 일반항은 바로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고 아니면 여기는 정보를 통해서 수열을 구성할 수도 있지. 첫 항이 3이래. 그리고 2를 곱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된대요. 그러니까 2를 곱해 6, 12, 24 이렇게 땡땡땡 여기까지가 바로 그 2번 문제다. 근데 3번부터는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돼. 3번 한번 풀어봐. 풀고 나서 정지 버튼 누르고 풀고 나서 한번 강의 다시 들어봐. 자, 그러면 풀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3번을 해설해 볼게. 자, 첫 번째 항은 7이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 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n번 장에다가 4n을 더하는 거야. 잘 봐. 여기는 4n은 고정된 값이 n이 변함에 따라서 4n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본질은 이웃하는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해야 되잖아. 이 친구는 차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니야. 야, 근데 문제에서 네 번째 항 구하는 거였어? 여기는 뭐 네 번째 항 24고 여기 있는 수열의 네 번째 항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렇게 표를 만들면 돼. 이렇게 자, 똑바로 그었니? 똑바로 그었니? 이렇게 7 쓰고 N1을 대입해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4를 더했을 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항을 알려줬죠. 7을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11. 그러니까 관계식과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항과 관계식을 이용해서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그럼 세 번째 항과 관계식을 이용해서 네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네 번째 항에 도달할 수 있겠다. 얘는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 8 되죠? 두 번째 항이 11인 건 이미 구했잖아. 11을 대입했을 때 세 번째 항은 19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3을 대입하면 여기는 네 번째 항이 되고요. 여기는 A3 플러스 얘는 3을 대입했을 때 10이잖아. 근데 세 번째 항은 19니까 19를 대입했을 때 뭐가 되겠어? 31.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네 번째 항은 31이 된다. 근데 만약에 100번째 항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1000번째 항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과정을 1000번 할 거야? 그렇진 않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100번째 항, 1000번째 항도 빨리 구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줄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뭘 대입할 거냐면 n에다가 n-을 대입할 거야. 여기는 n에다가 n-를 대입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n-를 대입했으니까 n- 플러스 1. 그래서 뭐가 된다? an이 좌변이고요. 그 다음 n에다가 n-을 대입하면 an- 플러스 4 가로 열고 n-1.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할 거야. 근데 변변끼리 더했을 때 뭐가 좋은지 알아? 좌변에도 A2가 있고요. 우변에도 A2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되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친구가 있을 때 없앨 수 있잖아. 이때는 A3 없어지고요. 그럼 없어지는 패턴을 고려했을 때 이 친구는 왼쪽에 위에 있는 친구와 없어지겠네. 그럼 좌변에 남는 것은 AN밖에 없어. AN은 일반항 아니야? 일반항은 되게 좋지. 왜냐면 일반항만 알면 뭐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되게 빨리 풀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요거는 모른다고 할게. 지금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거 쓰지 말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 좌변끼리 더했을 때 남는 것은 AN밖에 없고요. 우변끼리 더했을 때 일단 여기 A1이 있죠? A1이 플러스 가로 열고 그 다음 4부터 8씩 커지는 친구들 순차적으로 더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4. 자, 분배했을 때 분배하면 4인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지금 교과서에 없는 심화 과정 하는 거 잘 들어. 등차수의 합이잖아. 그리고 A1은 문제에서 알려줬죠? 7이라며. 그래서 이 친구는 7 플러스. 그럼 등차수의 합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첫 번째 항, 끝항,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뭐 항의 개수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은 4잖아. 끝항은 뭐야? 4n-4가 되고요. 항의 개수는 몇 개야? 요만큼인데 2에서부터 시작해서 n에서 끝났으니까 총 개수는 몇 개야? n-1개.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 2분의 항의 개수 그리고 첫 항 플러스 끝항이 뭐야? 4n-4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사라지고 지워지겠네. 그리고 4n을 2로 나눴을 때 뭐가 될까? 4n을 2로 나눴을 때 이 친구는 2n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식을 잘 계산해 보면 7 플러스 n-1 그리고 2n.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일반항 AN이 되겠다. 실제로 한번 4를 대입해봐.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8을 대입하면 뭐 7 플러스 3 곱하기 8이 되죠? 8, 3, 24. 그래서 답은 8, 3, 24. 30일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100번째, 1000번째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열은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변변끼리 더해서 소거하다 보면 실제로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방법 잘 기억해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표를 이용 잘 하면 되게 좋아. 이해됐어? 자, 지울게. 필기 잘 해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의 균합적 정의가 뭐야? 첫 번째 항과 그리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간의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균합적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자, 벌써 15분이 지났네. 오늘은 좀 수업 양이 많지가 않아. 금방 끝날 거니까 잘 들어봐. 자, 첫 번째는 등차수야. 자, 글씨 귀엽게 썼지. 자,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거죠. 첫 번째 항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항에다가 고정된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n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이렇게 정보를 주면 첫 항과 공차를 아니까 순식간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좀 특이하게 등차수열임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 자,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 AN이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 응? 자, 연속하는 세 양이 등차수열일 때 가운데 친구를 등차 중앙이라고 불렀잖아요. 가운데 친구를 2배 했을 때 양 끝에 있는 친구들의 합과 같다. 아니면 2를 넘겼을 때 가운데 있는 친구는 양 끝에 있는 친구들의 평균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수열임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지금 여기 AN 플러스 2개 있잖아. 그럼 AN을 왼쪽으로 넘겨봐. 그럼 마이너스 AN이 되죠. AN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넘겨봐. 마이너스 AN 플러스는 되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뺀 것은 N 플러스 2번 장에서 N 플러스 1번 장을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간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웃하는 항간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식을 줬다면 문제에서 이렇게 식을 줬다면 이게 뭘 의미한다? 등차수열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법은 잘 아는데 이렇게 제시됐을 때 등차수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런 표현 방법에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어? 등차수열인 건 알겠는데 첫 항이 뭔지 모르고요. 공차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조건을 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더 줘야 돼. 두 가지 조건. 그게 뭐겠어? 바로 첫 항을 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항도 알려줘야 돼. 첫 항에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 필요한 정보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 항까지 알려줬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통해서 바로 두 항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공차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등차수열임을 귀납적 정의로 알려줄 수가 있다. 선생님 앞에서 그랬었지. 귀납적 정의는 무조건 첫 번째 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처음 몇 개의 항을 알려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임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잘 풀면 되겠죠. 그러면 4와 7을 통해서 첫 항과 공차를 아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어? 첫 항 플러스 n-1 그리고 공차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3n 플러스 1이지. 바꿔주면 괜찮지? 이렇게 좀 등차수열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 등비수열 얘기 좀 할게. 자,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볼까? 자,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표현하죠. n 플러스 1번 장은 n번 장에다가 어떤 고정된 숫자를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첫 항은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관계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어? 일반항은 a 곱하기 공b의 n-1제곱이다. 그 높아지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공비의 정의가 뭐라고?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이 되고요. A를 넘겼을 때 그 값이 R인 것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그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음처럼 제공할 수도 있다고. A n 플러스 1의 제곱은 a n과 그리고 a n 플러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연속하는 세 항이 등비수열이면 어떤 얘기 할 수 있겠어? 가운데 있는 친구를 등비 중앙이라고 하고요. 얘를 제곱했을 때 그 값은 양 끝에 있는 친구들의 곱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좀 잘 조작해보자. 자, 우선 여기는 A를 왼쪽으로 넘기고요. 여기 AN 플러스 두 개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넘겨봐. 넘어갈 땐 역수가 되니까 잘 계산해보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돼. 이해되니?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이 차이, 이 비가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이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지.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 방법에 이와 같은 관계식의 단점이 있잖아. 오케이, AN이 등비수열인 건 알겠어. 그런데 첫 번째 항도 모르고요, 공비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주려면 일반적으로 첫 항도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 항도 알려줘야 돼. 자, 만약에 첫 항이 6이고요, 두 번째 항이 10이라고 하자. 첫 항은 뭐 주어진 값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공비는 뭐가 되겠어? 공비는 6에서 12가 되려면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공비는 2야. 여기는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AN은 6 곱하기 2의 n-1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 등비수열을 이렇게 귀납적 정의를 제공하면 다들 잘 해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공했을 때 등비수열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등비수를 알겠지만 첫 항과 공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초반에 있는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첫 항과 공비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까지 문제를 풀었다. 자, 이제 145페이지 예제 1번 문제 2번 풀고서 오늘 수업 마칠게. 자, 145페이지. 자, 지금 강의를 찍는 지금 시간은 금요일 7교시야. 금요일 7교시. 자, 145페이지 예제 1번이다. 자, 동작할게. 예제 1번. 자, 문제를 읽어보면 어느 영국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N명의 회원이 회원이 N명일 때 모두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한다. 자, 반드시 한 번씩 다 악수를 해야 돼. 이때 N명의 회원이 총 악수한 횟수를 AN이라 했을 때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참 어렵죠? 일단 A1 구해볼까? 자, AN의 정의가 뭐야? N명이 빠짐없이 서로 악수한 횟수잖아. 근데 지금 한 명이 있잖아요. 한 명은 악수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악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혼자서는 악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수한 횟수는 0이다. 그러면 AN 플러스 1과 AN 사이는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되게 쉽거든? 지금 여기에 N명이 있어. 자, 이미 N명끼리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악수를 했다고 하자. 그럼 총 몇 번 악수를 한 거야? AN. 근데 한 명이 추가가 됐어. 한 명이 추가. 자, 한 명이 추가가 됐으니까 총 몇 명이 된 거야? N 플러스 1명 된 거죠? 그럼 이제 요 안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번 악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끼리는 이미 악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추가로 온 친구와 한 번씩만 악수를 하면 이 N 플러스 1명이
빠짐없이 다 한 명씩이랑 악수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 기존에 n명이 있었어. 얘네들끼리는 이미 악수를 다 했다고. A n번 악수를 했겠죠? n명이서 했으니까. 근데 한 명이 추가가 됐어.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명 안에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한 번씩 악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온 친구와 한 번씩만 악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총 악수의 횟수는 몇 번 증가했을까? 여기 n명이 있기 때문에 총 n번의 악수 횟수가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명이 빠짐없이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일단 n명이 서로 다 악수를 했고요. 추가로는 한 명과 각각 한 번씩 악수를 하면 되니까 뭘 더하면 되겠어? 플러스 n을 더했을 때 두 값은 같아지겠죠. 이해돼? 이걸 한번 골똘히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서 n은 모든 자연수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가 되고요. 이때 두 항 간의 차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아니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었던 어떤 표를 그려서 변변끼리 더하면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돼. 이 문제에 대한 일반항도 한번 구해볼까?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 내가 표를 잘 활용하라고 했잖아. 표를 이용하면 돼. 그런 식으로. 여기는 n 있죠? 여기는 an 플러스 n이 되죠. 자, n에 1을 한번 대입해볼까? 그러면 a2는 a1 플러스 1.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어때요? a3는 a2 플러스 2가 되고요. 점점점. 자, 곧바로 n으로 한번 가보자. n을 대입했을 때 여기 n을 대입하면 an 플러스 1 생기죠. 우리의 목적은 an을 구하는 거니까 n을 대입하지 말고 뭘 대입해야 돼? n-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n 대신에 여기는 n 대신에 n-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an은 뭐가 되겠어? an- 더하기 가로 열고 n-1이 되겠다. 그리고 변변끼리 더할 거야. 자, 더하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지죠? 그래서 좌변에 남는 것은 AN밖에 없고요. 우변에 A1이 있고 이제 1부터 N-까지 합이잖아.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A1은 문제에서 0이라고 했고요.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1 그리고 N의 곱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AN의 일반항이 되겠다.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악수에 관한 그 수열의 일반항 구해봤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 자, 남는 것은 145페이지 2번이다. 2번. 2번. 자, 그림처럼 성냥개비를 사용해서 도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n단계 도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를 an이라 할 때, 자,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그럼 1단계부터 한번 가볼까? 1단계가 뭐야? 1단계는 여기 있는 성냥개비 4개가 있겠네. 좀 위에다 그릴까? 자, 1단계. 1단계를 위해서는 성냥개비 4개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A1은 뭐야? 4. A1은 4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야? 기존에 있었던 4개에다가 3개 추가하는 거죠? 3개 추가 그리고 3개 추가. 그러니까 A2는 어떻게 구할 거야? 기존에 있던 A1에다가 더하는 거죠? 몇 개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6개를 더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볼까? 세 번째 단계는 기존에 있던 2단계에다가 2단계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다 이제 성냥개비를 추가할 거죠? 그러면 세 셋 추가하고요. 그리고 또 몇 개를 추가해야 돼? 2개를 추가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2단계에 필요한 성냥개비에다가 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6개 추가된 거 아니야?
여기서도 6개가 추가되네. 그럼 이번에도 플러스 6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몇 개가 또 추가됐어. 2개가 이전에 없었던 2개가 추가됐잖아. 그래서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지. 파란색으로 할까?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일반항 구할 수 없어. 등차술이나 등비술처럼, 그러니까 모든 수열이 등차 아니면 등비일 수는 없잖아. 되게 복잡한 수열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3번째, 4번째, 5번째 항을 실제로 찾아보면서 규칙과 패턴을 발견해야 돼.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야, 문제 출제자가. 대충 좀 보이지 않아? 얘도 6을 더했고 얘도 6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 친구도 뭐 6이 있겠지. 4번째까지 하면 대충 각이 보일 것 같은데? 기존에 3번째 항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성량 게임 한번 다 해볼게. 여기다 이제 뭘 추가할 거야? 자, 4번째 항을 구하려면 기존의 3단계에다가 추가할 거야. 어떻게? 이때도 이렇게 셋 총 6개를 추가하겠죠. 그러니까 6은 고정된 숫자구나. 6, 6, 6.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이제는 2개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기존엔 2개짜리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2개짜리가 2개 생겼잖아. 이렇게. 관찰해봐. 규칙이 있니 없니? 일단 여기 있는 친구는 그 변하는 숫자가 뭐야? 자,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데 2에 곱해지는 숫자가 변하고 있잖아. 나머지는 66이고요. 2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플러스 2 곱하기 0이라고 볼 수 있니? 우리가 어떤 규칙과 패턴을 발견할 때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연두색 동그라미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연두색은 0, 1, 2 하나씩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자, n 플러스 1번째 항 할까? 자, 종소리 끝났지? 우리의 목적은 이웃하는 항상의 관계잖아. 보니까 2번째 항에는 첫 번째 항이 있고요. 3번째 항에는 2번째 항이 있고요. 4번째 항에 3번째 항이 있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 그 직전에는 n번째 항이 있겠지. 그리고 보다시피 예외 없이 항상 6을 더했잖아. 플러스 6.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는 2는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대로 써줘. 이렇게. 그 다음 질문. 여기에 누가 와야 될까?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을 관찰할 때 변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한 번호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 자, 2일 땐 0이죠. 3일 때는 1이잖아. 4일 때는 2잖아. 여기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2보다 0이 작잖아. 3에서 1을 뺐을 때 1이죠. 4에서 2를 뺐을 때 2죠. 여기 n이 n 플러스 1이 오면 n 플러스 1에서 2를 뺐을 때 여기는 n 마이너스 1이 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세상에 존재하는 수열들이 다 등차수열이거나 등비수열은 아니야. 이와 같이 좀 복잡한 수열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하나 배열을 하면서 각각의 행들을 구해보면서 규칙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싹 다 계산하지 말고 어떤 이 값들의 과정이 나타나게끔 수열들을 나타낸 다음에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서 관찰해야 돼. 변하지 않는 대상들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변하는 대상들은 여기 있는 수열의 한 번호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 바로 여기는 한 번호보다 이 친구가 이 작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자, 그렇다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었을 때 얘보다 2가 작은 n 마이너스 1이 여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수학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 있는 부분보다는 덜 보게 돼. 그래서 나중에 막상 뭐 3학년 됐을 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특히나 좀 신경 써서 열심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